1942년 8월 24일이 밝으면서 미국과 일본 항모부대들은 솔로몬의 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정찰기를 보내 상대를 먼저 찾아서 공격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였지만 상대편을 먼저 찾아서 항공대를 보내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찰기뿐만 아니라 아예 경항모 류조를 24일 새벽에 남쪽으로 보내서 미국 항모부대를 꿰어내서 발견한 다음에 공격하려고 하지만 미군의 PBY 카탈리나 비행정이 류조를 8월 24일 오전 9시 35분경에 먼저 발견합니다. 이 정찰대는 과달카날 동남쪽 산타크루즈 제도의 미군 기지에서 날아온 편대였고 이 편대에 총 6대의 비행정들이 전부 남하하던 류조를 목격하고 미군 항모부대에 통보하고 미군 항모부대는 이를 접수합니다. 이때 아직 일본은 미군 항공모함들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플래처 제독은 일단 이 일본 항모가 공격권 안에 들어오면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류조는 일본 해군의 4번째 항공모함으로 아카기와 카가 바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에 착공해서 1933년 5월에 완성되고 취역했는데요. 이후에 두어 차례의 개장을 거쳤지만 일본 해군이 운용하던 항공기의 크기가 커지면서 193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크기가 작은 후방 엘리베이터에 맞는 항공기가 거의 없어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의 항공모함 운용에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류조는 아직 일본 해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류조는 취역 이후 중일전쟁에 참가해 상해와 광동성에서 일본군을 지원했고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에 필리핀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을 상대하기도 했고 제2차 자바해 해전에도 참가해서 류조의 항공대가 미국 구축함을 침몰시키기도 했고 버마와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직전에는 알류샨 열도 공격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항모 류조는 여러 곳에서 작전에 참가해 잔뼈가 굵은 일본 해군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에 같은 전대에 소속되었고 각각 1941년 8월과 9월에 취역한 쇼카쿠와 즈이카쿠보다는 함의 크기도 작고 대형 작전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두 척의 주력 항모보다 훨씬 선배이고 경험도 많았던 항모가 류조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경항모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달카날 근해에서 미군 항모 격파라는 일본군의 수권을 이루기 위해 두 척의 후배 주력 항모를 위해 선두에 나서는 미끼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류조와 호위 중순양함 한 척, 구축함 두 척은 항해를 계속해 8월 24일 정오경에 목적 지점 해상에 다다릅니다. 이때 류조 부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은 사노에 해전에서 활약했던 하라추이치 소장이었고 중순양함 토네에 탑승해 지휘합니다. 앤더슨 비행장 공격을 위해 목적 지점에 다다른 류조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에 97식 함상 공격기 6기와 0식 함상 전투기 15기를 이함시킵니다. 이 항공기들은 두 번에 나눠 오후 12시 48분까지 발진했습니다. 류조 항공대는 앤더슨 비행장을 폭격하기 위해 남쪽으로 출발합니다. 류조에는 이제 제로 전투기 9대와 97식 함공 3대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류조만 앤더슨 비행장 공격에 나선 것은 아니고요. 라바울 기지 항공대에서 일식 육상 공격기 24기와 제로 전투기
14기가 과달카나를 향했으나 도중에 기상이 악화되어 라바울 기지로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류조도 언제라도 나타날지 모를 미군 항공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격대를 발진시킨 후 북상합니다. 한편 미군 항모부대는 류조를 발견했지만 근처에 또 다른 항공모함이 있을까 염려되어 오전부터 정오를 넘어선 시각까지 계속 정찰기를 보내 정찰을 계속합니다. 이 와중에 일본 함재기들과의 교전도 계속 일어납니다. 플래처 제독은 류조를 발견하고도 근처에 일본 항모가 더 있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바로 사노해 해전에서 경항모 쇼호 뒤에 일본 대형 항모 2척이 있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12시 45분에는 일본 정찰기가 미국 항모부대로부터 겨우 11km 떨어진 곳까지 출현해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본 정찰기는 미국 항모부대의 위치를 타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1시 20분경에는 세로토가의 레이더가 과달카날로 향해 가는 류조 항공대를 포착했습니다. 다른 일본 항모를 아직 찾지 못한 플래처 제독은 이제 때가 왔음을 깨닫고 류조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류조 항공대가 세로토가 레이더에 나타난 지 약 25분 후인 오후 1시 45분경 세로토가는 SBD 돈틀리스 급강압 폭격기 30기와 TBF 어벤져 내격기 8기를 발진시킵니다. 이미 오전에 류조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출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신속한 발진이 가능했습니다. 세로토가 항공대는 북쪽에 있는 류조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때 세로토가에서 발진한 미군 대격기는 그루만 TBF 어벤져였는데요. 미드웨이 해전까지 활약한 대격기는 더글라스 TBD 데버스테이터였습니다. 데버스테이터는 1935년에 도입돼 태평양 전쟁 개전 2년 전인 1939년 이미 교체가 결정돼 1940년에 TBF 어벤져 디자인이 채택되었고 다음 해에는 새 뇌격기를 대중에 공개했는데요. 공개 다음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1942년에 첫 생산분 100여 대가 진주만으로 보내졌지만 미드웨이로 급히 떠나는 미군 항모들을 놓쳐서 미드웨이 해전에는 참가하지 못합니다. 미드웨이에서 데버스테이터 뇌격기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후 바로 퇴역하고 과달카날 전투 즈음에는 미 해군의 주력 뇌격기로 어벤져가 활약하게 됩니다. 속도와 항속거리 등에서 이전 뇌격기인 데버스테이터보다 월등히 우월했지만 투하해야 될 어뢰가 역시 문제가 많았던 마크 13이었다는 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 류조에서 출발한 항공대가 과달카날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제1파는 97함공 6기와 제로 전투기 6기, 이에 맞서 캡터스 항공대에서는 와일드캣 14기와 육군 항공대에서 온 P400 전투기 2기가 요격에 들어갑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한 기에 6개씩의 폭탄을 싣고 왔는데요. 36발의 폭탄이 떨어진 이 폭격은 핸더슨 비행장에 큰 피해는 주지 못합니다. 제2파는 제로 전투기 9기가 와서 핸더슨 비행장에 기총소사를 가하지만 역시 비행장에 큰 피해는 주지 못합니다. 캡터스 항공대와 류조 항공대와의 공중전에서 캡터스 항공대는 와일드캣 3기를 잃었고 류조 항공대는 97함공 4기와 제로기 3기를 잃습니다. 이 전투는 거의 대부분의 캡터스 항공대 승무원들에게 첫 번째 전투였는데 미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일본 항공기들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류조 항공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던 때와 비슷한 오후 2시 25분 일본 중순양함 치쿠마에서 발진한 정찰기 한 대가
드디어 미군 항모부대를 발견합니다. 이 정찰기는 미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고 일본 함대로 무전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정찰기가 있던 거리 등을 계산해서 미군 항모부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아냅니다. 나구모 제독은 출격 준비를 하고 있던 쇼카쿠와 즈이카쿠 항공대에 즉시 출격을 명령합니다. 미군보다 일본군이 먼저 적 항모부대를 찾아낸 셈인데요. 미군 항모를 향한 쇼카쿠와 즈이카쿠 항공대의 공격, 그리고 이미 류조를 향해 출격한 미군 항공대의 전투,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